안녕하십니까. SBA에서 진행하는 요식업 무상지원과 관련된 많은 질문이 있습니다. SBA에서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을 공지했는데요. 그래서 세 편의 영상을 통해서 무상지원금 관련 질문과 신청 방법, 그리고 자격 조건과 관련된 내용,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께서 RRF를 신청하기 전에 꼭 참고하셔야 할 중요한 내용들이어서 이 세 영상을 꼭 보시고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무상지원금 편으로 무상지원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회사 빚 갚는 데 사용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현재 어떤 비즈니스의 채무이건 갚는 데 사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두 번째 질문은 RRF를 받기 위해서 PPP를 모두 사용해야 하는지요? 라는 질문입니다. RRF를 받기 위해서 PPP를 모두 사용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이렇게 이제 SBA에서는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답변을 명확하게 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PPP가 2019년과 2020년 매상 차이보다 더 많아도 RRF를 받을 수 있나요? 네, 답은 노입니다. 따라서 2019년과 2020년 매상 차이보다 PPP를 이미 더 많이 받았다는 얘기는 내가 그만큼 혜택을 다 받았기 때문에 자격이 없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는 33% 공공 매출을 팬데믹 전으로 계산합니까? 아니면 2020년 매상으로 계산합니까? 라는 질문인데요. 아시다시피 베이커리나 와이너리 같은 경우에는 공공을 상대로 비즈니스 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죠. 이런 비즈니스는 33% 이상이 퍼블릭 상대로 해서 비즈니스 하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데요. 이때 이 매상은 어떤 기준을 하느냐면 2019년 매상으로 기준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팁을 매상에 포함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 많이 있으시죠. SBA 입장은 no, 안 된답니다가 SBA 입장입니다. 그래서 팁은 포함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RRF 자금을 받아서 이자가 나오는 계좌로 이체할 수 있나요? 네, RRF 자금을 받아가지고 금방 다 쓰실 수 없으실 경우도 많이 있죠. 대부분 그러실 텐데요. 이럴 때 잠시 세이빙 어카운트나 머니마켓 어카운트를 이전해서 이자 수익을 꾀하실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곱 번째, RRF 자금을 관계회사의 빚을 갚는 데 사용할 수 있나요? 네, SBA에서는 yes, 가능하다고 답변을 했고요. 다만 Financial Statement에 기록이 되어 있고 노트와 이자 등을 계상하는 등의 그런 정리가 되어 있다면 가능하다고 SBA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여덟 번째, RRF 자금을 비즈니스가 어려워서 비즈니스 경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개인 돈을 비즈니스 계좌로 입금시켰던 것을 인출할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번에 팬데믹으로 어려워서 회사에다가 내 개인 돈을 넣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렇게 넣으신 분들이 RRF 자금을 이제 받았으니까 그 돈을 내가 찾아갈 수 있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대답은 yes입니다. 2020년 2월 15일 이후에 사용한 경비를 위한 것으로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에 반영이 되어 있다면 가져가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질문입니다. 과거나 현재의 빚을 갚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SBA에서는 과거와 현재의 빚을 갚는 데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고 단 그런 돈들이 eligible expense를 위해서 지출된 그런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 되고 그런 지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열 번째 질문입니다. 리모델을 위해서 2019년 중에 일부 기가 문을 닫았다면 어떤 계산 방법을 사용해야 할까요? 네, 잠시 그 문을 닫고 리모델을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럴 텐데요. 그랬을 때 이제 중간에 이제 끊겼으니까 어떤 계산 방법을 사용하느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2019년 전체 비즈니스 매상을 반영하는 방법이 있고 2020년에 비즈니스를 시작했을 때 선택하는 방법, 그런 방법 중에서 유리한 것을 택하셔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11번째는 PPP 융자가 승낙이 되었지만 아직 자금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RRF 신청할 때 이 PPP 승낙 금액을 받은 것처럼 계산해야 하나요? SBA에서는 yes, 받은 것처럼. 그래서 승낙이 되었을 때는 받은 것처럼 계산해서 RRF 신청 금액에서 차감하고 신청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2번째, RRF 자금으로 PPP와 EIDL을 갚을 수 있나요? 네, 이런 경우도 있으시죠. PPP를 탕감을 완전히 못 받으신 분들이거나 또는 EIDL 론을 받으신 분들이 RRF를 받아서 이것을 갚을 수 있느냐? 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다 빚이니까 SBA에서는 yes, 갚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프리페이먼은 허락하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13번째, RRF 자금을 받아서 비즈니스를 확장하는 데 사용해도 될까요?
대답은 no입니다. 그렇지만 outdoor seating을 세팅하기 위해서 그것을 스트럭처를 바꾸기 위해서 지출한 것은 허락이 됩니다. 그 다음 14번째 2020년 매상에 허락하지는 않았지만 딜리버리 비용을 딜리버리 비용 등 딜리버리 비용으로 순이익은 감소했습니다. 이 딜리버리 비용을 매상에서 공제해서 계산해도 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이런 분들 많이 계시죠. 2020년 매상이 그 테이크아웃 때문에 떨어지지는 않았지만 상대적으로 딜리버리 비용이 많이 발생이 돼서 순이익에는 그렇게 재미가 없으셨던 분들이 많이 계실 수 있으십니다. 이런 분들 딜리버리 비용을 매상에서 공제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15번째는요. 딜리버리 비용이 운영 경비에는 그러면 포함이 되는지요? 네, RRF 받고 나서 eligible expense로 지출돼야 완전히 그 갚지 않으셔도 되는 건데 그런 경비로 지출이 돼도 되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SBS는 괜찮다. 딜리버리 익스펜스로 지출을 해도 RRF 펀드의 eligible expense로 처리해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16번째는 RRF 자금으로 크레딧 카드 빚 등 비즈니스 채무를 갚아도 되는지요? 네, 갚아도 됩니다. 단 뭐가 안 되죠? 네, 프리페이먼트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17번째 라이선스 비용도 운영 비용으로 포함되는지요? 네, 이것도 역시 오퍼레이팅 익스펜스로 취급이 됩니다. 그리고 18번째 1차, 2차 PPP 모두 공제되는지요? 네, 여러분께서 1차, 2차 PPP 모두 받으셨다고 하면 또는 아직 내가 돈을 받지 않았지만 이미 승낙이 다 된 거라고 하면 RRF 펀드를 계산할 때 이 금액을 차감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차감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SB에서는요. 그 다음에 19번째 감가상각비도 경비로 인정이 되는지요? 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감가상각비 디프리시에이션은 돈의 지출 없이 비용으로 처리되는 건데요. 이것도 돈이 지출된 것처럼 인정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다만 소득세 신고서에 있어야 되겠죠. 그 금액이요. 그 다음에 20번째 비즈니스 주인의 인출금이 개인 목적으로 가져가는 돈을 얘기하는 거예요. 10만 달러 미만이면은 eligible expense로 처리가 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SB에서는 no,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 10만 달러 미만의 금액을 W2 급여로 또는 개런티드 페이먼트 형태로 지급이 된다면 가능합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개인 목적으로 그냥 가져가시는 건 안 되지만 급여 형태로 가져가시는 거는 인정을 해주겠다. 21번 21번째 질문 RRF는 과세 대상인지요? 라는 질문입니다.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스테이트나 로컬에 따라서 처리 방법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것은 본인들이 비즈니스 또는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서 확인을 꼭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번째 승인이 되면 한꺼번에 돈을 받게 되는지요? 네, 승인이 되면 한꺼번에 여러분들께서 제공한 은행 계좌로 입금이 되게 됩니다. 23번째 RRF 금액의 계산에 피스칼 이어를 이용해도 되는지요? 라는 질문인데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회계 계산, 세금 계산하는 방법은 캘린더 이어과 피스칼 이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캘린더 이어이라는 것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달력대로 돌아가는 거고 피스칼 이어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 4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피스칼 이어입니다. 그렇게 하셔도 좋은데 세금 보고는 피스칼 이어로 되어 있고 RRF는 캘린더 이어로 할 때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됩니다. 어떻게 매상을 계산했는지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4번째 마지막 질문인데요. 비즈니스 인수했거나 매각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네, 비즈니스를 매각하게 되면 많이 비즈니스 구입하신 분은 전 주인의 재정 자료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없을 경우에는 세 번째 방법으로 계산해야 되고 자료가 있다면 비즈니스 영업기간에 맞춰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매각자들 입장에서는 RRF 펀드를 받아가지고 사용하다가 매각을 하게 될 수도 있겠죠. 그랬을 때는 매각 전까지는 인정을 해주지만 매각할 때까지 사용하지 않은 RRF 펀드는 반드시 SBA로 리턴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SBA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SBA에서 공지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무상지원금과 관련된 내용을 이해해 보았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신청 방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중요한 질문들과 그리고 자격요건과 관련돼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질문을 SBA에서 답한 내용을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